자, 안녕하십니까. 명중호입니다. 음, 2027학년도 명교육과 합격 설명회를 하게 되었는데요. 다들 이제 제 강의는, 처음 접하시는 거라, 생각을 하고,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명중호의 TSO 구조화 솔루션이라고 되어 있고요. 또 CTS, 커리큘럼, 티처, 스튜던트, 어널리시스 이렇게 되어 있죠. 제가 이제 내년이 되겠네요. 내년 1년 동안 진행을 하게 될 강의의 표제가 되겠습니다. 어, 요번에 이제 문제로 나왔던 게 이제 그 에피터미가 이제 문제로 나왔었어요. 라이겔루스의 일종의 그거보다는 이제 그 에피터미보다는 이제 조금 더 큰 개념인데 어쨌든 여러분들과 내년 1년을 끌고 가게 될 큰 표제가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궁금할 겁니다. TSO라고 하는 게 이제 어떤 의미일지 CTS가 어떤 의미일지에 대해서 이제 궁금해 하실 텐데, 그래서 요 내용을 지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에 있어서의 차례는 이겁니다. 첫 번째 후아유, 제가 누구인지 좀 설명을 드리고, 그리고 제가 진행하게 될 강의의 특징, 그리고 세 번째로는 내년 1월부터 시작해서 11월까지 이어질 기간별 강의의 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요. 그리고 당장 내년 1, 2월 강의를 어떻게 진행할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 다섯 번째 학습 방법은 설명을 하지는 않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별도의 자료인데요. 나중에 필요하면 여러분들과 함께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후아유입니다. 명중호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궁금들 하시겠죠. 저 사람이 왜 중등이명의 교육학을 가르치려고 하는지, 어떤 자질과 어떠한 특성을 가지고 있길래 강의를 진행하려고 하는지 여러분들이 꽤나 궁금할 겁니다. 아마 이제 여러분들이 그 해커스 임용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면 저에 대해서 간략하게 이제 쭉 살펴보실 수 있을 텐데요. 기본적으로 이제 그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들한테 이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지요. 자, 저는 교육학과 출신이 아닙니다. 교육학과 출신은 아니에요. 우리 이쪽 노량진에서 교육학을 가르치는 많은 선생님들이 교육학과 출신들입니다. 최소한 서문대학교 뭐 수학교육과가 됐든 영어교육과가 됐든 그런 서문대 출신이신 분들. 근데 저는 독특하게 사회과학 쪽을 전공을 했고, 물론 나중에 문화예술학을 공부를 하면서 거기서 교육학 공부를 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어느 과 출신이다라고 얘기를 할 때 보통 학부잖아요. 1학년 때부터, 그러니까 대학교 처음 들어간 19, 20살에 들어가서 4년 공부한 그거를 갖다가 우리가 이제 보통 이제 전공이라고 얘기를 하고, 아니면 최소한 석사에서 뭐 교육대학원을 하든 교육학과를 가든 뭐 그런 건데, 저는 학부는 교육학과 출신이 아니에요. 음. 그런데 이제 저는 이 교육학을 가르칠 수 있는 베이스가 지금 여기 보는 것처럼 얘네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음, 학부, 석사, 박사 과정을 거치면서 정치철학, 예술심리학, 정치사회학, 행정학은 저는 책도 썼어요. 그리고 직접 여기 노량진에서 가르치기도 했고, 그 다음에 사회과학 연구 방법론. 이거는 제가 이제 석사 논문을
써서 최우수상을 받을 수 있었던 그 베이스가 되는데, 이 사회과학 연구 방법론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여러분들이 배우는 교육학에 있어서 중요한 베이스이기도 해요. 그걸 갖다가 강조하지 않고 그거에 대해서 특별히 언급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무슨 사회과학 연구 방법론을 갖다가 저렇게 강조하지?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것은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리는 바지만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 교육학이라고 하는 것은 사회과학입니다. 음. 사실 이 부분을 우리가 간과하기 때문에 교육학이라고 하는 게 어쩌면 더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런데 사회과학이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 보면은 보다 접근하는 방법이 쉬울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 부분, 사회과학 연구 방법론 요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강조의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제가 이제 처음 교육학을 접했을 때, 이것 봐라? 라는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교육학이 여러 이제 학문 분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구성되어 있는 학문 분과들이 전부 다 개별적으로 띄워놓고 보면 다 사회과학이에요. 철학이라고 하는 것은 뭐 제가 이제 정치 철학 얘기를 했었지만, 철학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어느 학과나 다 다릅니다. 교육 쪽에 있어서도 교육 철학, 사회학 전공하는 사람들은 사회 철학, 경제학 배우는 사람들은 경제 철학, 경영학 배우는 사람들은 경영 철학, 법은 법 철학. 그러니까 뭐 철학 얘기는 이제 띄워놓고, 저 교육 사회야. 그렇죠? 행정학도 사회과학입니다. 음. 교육 심리학? 심리학은 가장 대표적인 사회과학이에요. 우리들이 심리학을 갖다가 생각을 할 때, 그거 뭐 인문학 종류? 김경일 교수님이나 아니면은 요새 이제 그 많이 나오는 오은영 선생님, 그러니까 그거는 뭔가 마음을 다루고 마음을 어루만져 주니까 심리학이라고 하는 것은 인문학 내지는 뭐 그런 종류의 것이 아닌가? 아니에요. 심리학은 가장 대표적인 사회과학입니다. 그러한 것을 바탕으로 우리가 교육학의 이제 그 전문 분야라고 얘기할 수 있는 교육 과정학이라든가 교수학습이론, 교수학습이론은 심리학의 절대적인 영향을 받는 거고요. 교육 과정에 있어서의 여러 가지 내용들도 역시나 사회과학이에요. 교육 연구, 통계, 우리 교육학 논술에서는 한 번도 문제가 나오진 않았지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근데 그거 그냥 넘어간다고. 그냥 넘어가지만 그것도 바로 사회과학이에요. 생활 지도와 상담, 당연히 심리학의 영역에 있는 거니까 사회과학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죠. 자, 그래서 이제 제가 설명을 드립니다. 저는 이제 교육학만 강의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지금 여기 와서 올해가 그렇죠. 4년째가 되네요. 이제 내년부터 4년째가 되는데 저는 행정학을 가르쳤어요. 행정학 책도 썼고요. 또 저는 여러분들과 잘 호흡할 수 있는 이유가 전문 교과를 갖다가 가르쳤어요. 2년 동안. 교육학을 하기 전에 바로 전공 도덕 윤리를 가르쳤고, 물론 당연히 교과서도 썼고 기출 문제집도 썼어요. 그러니까 너무 잘 알아. 저는 단순히 교육학만 가르치는 선생님이 아니라 전공 교과와 관련되어 있는 것을 가르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떤 심정인지
응? 몇 월 달에 무엇 때문에 고민을 많이 하는지 교육학과 비교해가지고 전공 과목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특성들 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잘 이해를 해요. 그래서 사실은 교육학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은 전공 교과 때문에 선생님으로 임용이 되는 거잖아요. 교육학 때문에 선생님으로 임용되지 않는다고. 중요한 부분이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저는 교육학보다도 전문 교과 영역, 전공 과목 이쪽이 저는 한 1000배쯤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 음, 정말로. 그리고 둘 가운데서 어느 쪽에 신경을 많이 써야 되는 둘 다 신경을 써야 되겠지만 저는 전공 과목에 신경을 쓰라고 늘 말씀을 드려요. 왜? 그게 여러분들이 앞으로 먹고 살 근간이야, 토대야. 음. 여러분들 지금 이제 2차 시험 열심히 받을 준비하시는 분들 많은데 2차 시험에 뭐가 나옵니까? 교육학과 관련해 가지고 물론 나오지. 나오긴 하지만 그거는 일부분이야. 전부 다 뭐예요? 그래요. 여러분들 전공과 관련돼 있는 것들이에요. 그분들 그 부분이 무엇보다 중요해. 그것이 당락을 결정을 해요. 자, 그래서 저는 이러한 전문 교과를 가르쳤기 때문에 사실은 단순히 교육학만 가르치는 선생님들보다 저는 더 강점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건 제 자랑이 아니라 제 자랑 맞나? 그리고 사실은 여태까지 이거에 대해서 별로 얘기를 안 했어. 어, 혹시나 혹시나 저에 대한 선입견이나 편견을 가질까 봐. 어, 우리나라 정치가 개판으로 되다 보니까 정치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국회에서의 어떤 경력이라고 하는 것이 혹시나 여러분들한테 어떤 편견을 주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국회에서 일을 할 때는 제가 이제 들어갈 때도 그랬죠. 제가 어, 전공했던 과목 때문에 박사과정에 있을 때 제가 이 일을 했었거든요. 그때는 제가 가지고 있는 제가 학부 석사 박사를 거치면서 제가 터득했던 음, 일종의 기획 능력, 음, 문서를 잘 파악을 하고 그래서 그것들이 나와 함께 일하는 국회의원 또는 정부처의 사람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측면에 있어가지고 나는 그렇게 일을 했었거든. 근데 지금은 뭡니까? 정치라고 하는 게 막 편가르기를 하다 보니까 어우 여기서 일했어? 그러면 뭐 어쩌고 저쩌고? 어? 뭐 아니야? 뭐 아니야? 그래서 이 얘기를 못 했다고. 근데 지금 이제 나는 과감하게 하려고 해요. 왜? 이 경험이 굉장히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렵게 생각하는 교육 행정에 있어 가지고의 여러 가지. 특히나 올해 시험 문제로 직무연수 갑자기 대통령 령 시행령이라고 하는 것을 들이밀면서 직무연수 쓰라는 문제가 나왔잖아요. 그러면 이제 앞으로 법과 관련된 부분들을 갖다가 다뤄야 되는 거야. 우리들도. 누가 잘 다루겠어요? 제가 잘 다뤄. 왜?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맨날 하는 일이 뭡니까? 법안 다루는 거예요. 정부의 정책에 대해서 점검을 하고 비판을 하고 그에 대한 대안들을 갖다가 모색하는 일들이야. 여기서 하는 일들이. 저는 또 공교롭게도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를 갖다가 3년 내내 했어. 미치고 팔딱팔딱 뛸 일이야. 저 일을 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요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 들어가서 국회의원과 함께 하면 다른 사람들은 그냥 교육위원회 이거 하고 딱 끝나는데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12월 달 저는 크리스마스라고 하는 것을 갖다가 길거리에서 보내본 적이 없어. 항상 국회에 있었지. 늦어지니까 예산 심사가.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장 어렵게 생각하는 예산, 재정 너무너무 잘 알죠, 제가. 지금 이제 법까지 건드렸기 때문에 내년에는 어떤 면에서 보면 여태까지 다루지 않았던 재정이나 예산 문제를 다룰 가능성도 있는 거야, 그러면. 그럼 누구한테 강점이 있겠어요? 저한테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여태까지는 보통 7급이나 9급 교육학 가르치는 선생님들이 자기 과목 진행을 하면서 법이나 예산을 갖다가 이제 별도로 이제 가르치기도 하고 했는데 저는 그래서 내년 내년에 교육 관련법하고 교육 관련 예산과 관련된 특강을 진행하려고 해요. 여러분들한테 아주 쉽게 예, 어려워요. 행정학 하는 사람들도 제일 어렵게 생각하는 부분이 뭐냐면 법하고 예산이야. 왜 어려워요? 용어가 어려워.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일상적으로 쓰는 음, 그런 말들이 아니야. 그래서 어려워. 더더군다나 거기서 쓰는 말들이 다 한자어잖아요. 한자어 가운데서도 일본에서 건너온 것들이 굉장히 많아. 그러면 그걸 갖다가 우리들이 알아듣는 최소한의 한자 말로 바꿔주면 되잖아. 어? 그래주면 되잖아. 근데 그렇지 않은 말들이 굉장히 많아. 계산급. 나중에 배울 거예요. 계산급 같은 거. 계산급. 뭔지 알겠어요? 계산급? 몰라. 잘 모르겠어. 그게 뭐지? 음. 한자로 풀어갖고, 응? 이 계자는 무슨 계자고, 산은 무슨 산자고, 급이라고 하는 게 어떤 의미고라고 하는 걸 갖다가 설명을 해주면, 아, 그거! 이렇게 얘기한다고. 그래요. 계산급 같은 거. 그런 용어들. 교육학 영어에도 그런 것들 많아요. 계제형. 음, 계제형이라고 하는 말 같은 거.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계제형? 교육학 읽어본 사람들은 안다고, 계제형. 우리 학지에 나오는 계제형. 그런 말들로 점철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어렵게 생각하는 거야. 법이나 예산이. 자, 그런 부분들을 갖다가 여러분들과 함께 쉽게 이해하고 파악하고 넘어가도록 할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실무를 경험했기 때문에 난 너무너무 잘 알아. 교육 공무원들의 행태라든지 공무원들의 행태라든지. 저는 월간지 편집장을 7년을 했습니다. 어우, 뭐 이것저것 한 거 많네. 그러면서 편집장이 하는 일이 뭐예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음, 바라는 첨삭, 첨삭. 우리 보통 이제 퇴고라고 하죠. 퇴고. 퇴고는 이제 보통 혼자 하는 거지만 그래요. 누군가 글을 써오면 잘라내고 덧붙이고 물론 이제 기획부터 시작을 해서 그리고 이제 편집장들이 많이 하는 일이 뭐냐면 천자 쓰기, 1500자 쓰기, 2000자 쓰기를 많이 해요. 딱 뭡니까? 우리들이 써야 하는 교육학 논술이 그거야. 1000자에서 2000자 사이의 글을 정해진 시간에 써야 되잖아요. 월간지 편집장이 그런 일들을 해. 저도 그런 글들을 갖다 계속해서 써왔습니다. 그걸 했어요. 그래서 그러한 글쓰기, 글 다듬기 이런 것들을 갖다가 열심히 해왔어.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되겠어, 안 되겠어? 너무나 도움이 되지. 너무나 도움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측면들이 여러분들과 내년에 함께하는 동안 저는 큰 강점으로 작용을 할 거다라는 생각을 하고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설명을 좀 드립니다. 여기 이제 쭉 나오지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저는 사회과학 부문 최우수 논문상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글 잘 쓰는 걸로 공부해서 인정을 받았고 또 실무에 있어서도 계속 글 쓰는 일을 했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는 여기 박사 또 다른 박사 과정에서 예술 쪽과 관련되어 있는 또 저는 여기 이제 경력에 나오겠지만 저는 무용 선생님을 했어요. 스페인 플라멩코라고 하는 걸 했어요. 스페인 가서 춤도 배웠고 별걸 다 했다. 그래서 사실은 예술 쪽에 계신 분들, 체육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에 있어서의 입장을 많이 잘 이해를 해. 예, 많이 이해한다고. 또 저는 어떤 면에서 보면 요새 이제 비교과 얘기를 하잖아요. 물론 도덕윤리라고 하는 전공 분야를 했지만 어떤 면에서 보면은 저는 또 비교과에 있는 분들의 입장을 잘 이해를 해.
가령 사서직이나 보건직이나 영양 이런 분들이 왜 도대체 저는 교육학이라고 하는 거에 코가 깨어가지고 하는지 잘 이해를 못하겠어. 그분들은 물론 교육과 관련되어 있는 현장에서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가 뒷받침이 돼야 된다. 오케이. 거기까지는 이해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교육학 시험을 갖다가 봐야 한다라고 하는 거에서는 난 잘 이해를 못하겠어. 일정 정도 학부에서 10학점이면 10학점, 20학점이면 20학점 교육과 관련되어 있는 교육학과 관련되어 있는 전국 과목들을 갖다가 이수하면은 그걸로 인정해 주면 돼. 그런데 이제 다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비교과에 해당되시는 분들의 입장도 나는 충분히 이해를 해. 충분히 이해를 한다. 뭘 어려워하고 왜 어려워하는지. 제가 그랬으니까. 본격적으로 교육학이라고 하는 실무를 갖다가 담당하긴 했었지만 이론과 실무는 또 다르니까요. 들어와 가지고 책을 들여다보고 그래 가지고 책을 집필을 하고 하는 과정 속에서 비교과 쪽 선생님들이 당혹해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것들을 갖다가 제가 몸소 체험을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제가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해커스 임용 교육학 전임 여기서는 교수라고 그러대. 강사인데 그냥 저는 제일 좋아하는 말이 선생님이에요. 선생님. 선생님. 우리 선생님을 갖다가 한자로 쓰면 이렇게 써. 님자도 한자이긴 하지만 먼저 선자야. 먼저 선자라고. 이 생자가 앞에 들어가는 게 있어. 뭐가 들어갈까? 요 앞에. 이게 들어가. 학자가 들어가. 선학생이야. 선생님이라고 하는 게 먼저 학생이었다는 사람이야. 그래요. 저는 먼저 교육학과 관련되어 있는 여러 가지를 갖다가 공부를 하고 연구를 하고 책을 집필했던 사람일 뿐이야. 여러분들보다 먼저.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야. 여러분들도 학교에 가시잖아요. 아이들이 쌤 그러면서 이제 달라붙을 텐데 여러분들도 그래서 항상 기억을 하시라고. 선학생이에요. 선학생. 학생인 거야. 어. 어쨌든 저는 선생님으로 불리는 게 훨씬 좋아요. 아마 그런 게 있겠지. 임용이고 여기 다들 공부도 잘하고 또 앞으로 이제 선생님, 정말 선생님, 학교 가서 선생님이 될 분들이니 여기 강단에 서 있는 사람의 입지나 이런 것들을 갖다가 올려주는 게 더 낫겠다라고 판단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제 정식 명칭은 이겁니다. 근데 저는 이제 또 배달 노동자예요. 아시는 분은 아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배달 노동자예요. 왜 그러겠어? 지금 현재 그 수강생들이 아직 덜 알려지고 하다 보니까 수강생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았어. 어쨌든 돈 벌어 먹고 살아야 되잖아. 밥은 먹어야 돼요. 그렇죠. 제 핸드폰 값도 내야 되는 거고, 그렇죠. 우리 집 대출금도 내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일을 해야 돼. 근데 이제 나이가 드니까는 여러분들처럼 뭐 맥도날드라든가 KFC라든가 아니면 여기 이제 편의점이라든가 이런 데 알바할 수 있잖아. 근데 특히나 남성들 같은 경우는 나이 40 넘으면 그런 데 가서 일 못해. 아예 안 끼워줘. 여러분들도 그럴 거 아니에요. 편의점 딱 갔는데 거기에 차은우 같이 이쁘고 잘생긴 남성 또는 카리나 윈터 같이 예쁘게 생긴 여성
있는 거와, 그렇죠. 나 같은 사람이 있는 거하고 천지 차이잖아. 그 점장 입장에서는 누구를 갖다가 고용을 하겠어. 나 같은 사람 안 끼워진다고. 그러니까 그런 데 가서 또 일을 못 해. 그러니까 이제 할 수 있는 일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막노동밖에 없어. 저는 이제 쿠팡 가가지고도 이제 하는데, 저는 이제 키도 좀 크고, 그러다 보니까 주로 시키는 게 상하차야, 상하차. 상하차 해보신 분들 없을 거 아니야, 대부분 다. 너무너무 힘들어요. 이제 운 좋게 하면은 이제 분류 작업도 시켜주고, 어, 포장도 시켜주고 하는데, 저는 이제 주로 상하차다 보니까, 어, 고질적인 지금 이제 허리병을 얻었어. 그리고 이제 찾다 보니까 그나마 시간은 마음대로 쓸 수 있고, 할 수 있는 일이 배달밖에 없더라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는 배민, 쿠팡 그런 배달 일을 해요. 어, 어제도 했어. 증거 사진도 있어. 음, 어저께는 운이 좋아갖고 10만 원 넘게 버렸네. 음. 자, 그래서 저는 그래요. 지금 임용 준비를 하시는 분들 가운데서 일 병행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기간제 교사 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는 학원에서 강사 또는 조교하시는 분들도 있고, 아니면 저처럼 음, 올해도 저한테 수강하셨던 분 가운데서 저기 지방에서 배달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어, 탑차라고 그러지? 우리 탑차 끌고 다니면서 그런 택배 하시는 분들도 있고, 이러저러한 어, 그분들도 공무원 하고 싶지. 그런데 그렇게 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니까 일을 해야 돼. 어, 저한테 수강하셨던 분들 가운데 그런 분들도 있었어. 그러니까 일 병행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에 대해서 지금도 몸소 겪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될 거예요. 어, 저한테 이제 수강생들이 진짜 막 몇백 명씩 돼가지고 그분들 케어해 줘야 되기 때문에 도저히 뭐 안 되는 상황이면 배달을 그만둬야 되겠지만,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는 저는 계속해서 이어질 거예요. 그게 지금 6년째라고. 6년째 하고 있어요. 토요일 일요일 없이. 저는 제 자신에 대해서 굉장히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부분이, 어떤 면에서 보면 그 부분이야. 아, 지치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그렇게 계속해서 6년 동안 사람들이 흔히 얘기하는 막노동이라고 하는 것을 갖다가 거의 하루도 빼놓지 않고 꾸준하게 하면서 여기까지 버텨왔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일 병행하시는 분들, 음, 임용맘, 임용 아빠들, 저는 아이 육아 엄청나게 힘들어요. 진짜 힘들다고. 그래서 그분들 일을 하면서 공부하는 그 고통, 어려움, 그걸 갖다가 극복하는 방법, 음, 물론 이제 두 가지야. 심리적인 측면하고 시간 관리 문제인 건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저는 충분하게 조언을 드릴 수 있고 함께 할 수 있어요. 어. 제가 제 강의가, 제 이 합격 설명회가 마음에 들어서 저와 함께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 저하고 자유롭게, 예, 그런 점에 대해서 의논을 하고 함께 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음. 그리고 일 병행이 분명히 약점이야. 올곧이 공부만에 투자할 수 있고 한다라고 하는 게 얼마만큼 행복한 일이냐고. 그런데 그렇게 못하잖아. 그러면 그러한 부분들을 갖다가 잘 극복해내는 방법들이 있어. 같이 한번 논의를 한번 해보자고요. 그런 것들 잘 해서, 그래서 돈벌이를 학교에서 그 지랄 발랄한 아이들과 함께 하면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꿈꾸었던 것을 이루어내서, 그래서 돈도 벌고 교직이라고 하는 훌륭한 일을 갖다가 할 수 있는 그 길로 한번 가보자고요. 그리고 이제 저는 뭐 여기 이제 예술 이론 예술사를 갖다가 계속해서 지금 이제 안 하고 있는데, 예, 전임 감사로서 활동을 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예술 쪽에 있는 분들 잘 이해를 해. 그리고 저는 여기 나오는 것처럼 무용 선생님이었어요. 장장 12년을 가르쳤다고. 우와.
12년을 가르쳤어요. 그래서 몸 쓰는 거, 이런 거에 대해서 너무너무 잘 알아. 우리 체육 선생님들의 입장 너무너무 잘 이해를 해. 음, 저는 이제 좀 오래된 사람이라서 예전에 학교에서 많이 맞았거든. 그러면 주로 이제 구타는 그 악역을 담당할 수밖에 없었던 분들이 체육 선생님들이거든. 저는 그래서 저도 그렇기 때문에 체육 선생님에 대한 안 좋은 기억이 있어요. 그런데 이 정교과를 가르치고 그리고 교육학을 가르치면서 당연히 이제 다른 과목들에 대한 관심이 생겨. 그래서 이렇게 봤는데 체육 선생님들 아 존경해. 예, 존경한다고 정말로. 그 공부하는 내용들을 보면서 이거는 문과 이과를 넘나들면서 정말 어려운 공부들을 하세요. 물론 다 전공하시는 분들 어려워. 도덕 윤리 하면서 저도 쥐가 나는 줄 알았어. 머리에서 쥐가 나는 줄 알았다고. 저도 정치 철학을 전공을 해서 그것 때문에 도덕 윤리를 갖다가 가르치긴 했지만 너무너무 어려워. 영어 너무너무 어려워. 국어 너무너무 어려워. 수학 너무너무 어려워. 다 어려워. 어. 그래서 그 어려움들에 대해서 저는 이해한다니까. 그래서 여기 나오는 것처럼 이렇게 했어요. 저는 그리고 서울시 교육청에서 교과서 발간 전문위원으로 2년 동안 있었어요. 그래서 책이 만들어지는 과정, 또 어떤 교과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선택이 되고 어떻게 그 교육 과정이라고 하는 게 기획이 되고 하는 일종의 교육 과정의 일련의 흐름을 갖다가 정확하게 알 수 있는 위치에 있었습니다. 저는 이제 행정학도 음, 오래 가르쳤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쓴 책들도 굉장히 많아요. 행정학 책도 썼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네이버에 치시면 예술가처럼 키우라는 나는 아이에게 미안해하지 않다라고 어, 않기로 했다라고 하는 책이 나옵니다. 다 뭐예요? 교육과 관련된 책들이에요. 이게 이제 어떤 계시였나 봐. 내가 이제 교육학이라고 하는 것을 본격적으로 하기 벌써 몇 년 전이니까 10년 전, 7년 전에 예, 이 책들을 썼다라고 하는 것은 운명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 그와 관련된 토대가 사실은 이제 그 뒤에 이어지는 교육과 관련되어 있는 음, 여러 가지 것들을 갖다가 제가 할 수 있는 배경이 되죠. 그리고 제가 배달 일을 갖다가 6년을 했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저는 단 한 해도 빼놓지 않고 계속해서 책을 수정하고 새 책을 내고 계속해서 그래왔습니다. 계속해서. 그래서 2023년도에 상하로 돼 있던 거를 갖다가 2024년도에 핵심 정리라고 해서 교과서로 만들었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문제집을 냈어요. 그런 문제집 낸 선생님들 없어. 저는 순수하게 문제집을 냈어요. 순수한 문제집. 여러분들을 중등 임용을 위한. 그리고 올해 또 책을 써서 이렇게 새롭게 책을 여러분들한테 또 선보여요. 진단평가 문제집. 음, 진단평가 문제집. 이거 꽤나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될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려요. 일병행이라고 하는 것이 결코 우리를 갖다가 좌절시킬 수 없어. 우리 흔히 얘기하잖아요. 주경야독이라고.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어려운 가운데서도 투지를 불태우고 의지와 열정으로 넘어갈 수 있어요. 저와 함께 하면 돼. 예. 저와 함께. 예. 내년에 책 내 머릿속에 또 구상하고 있는 게 있어. 또 쓸 거야. 왜?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되고. 우리 흔히 얘기하잖아. 존재 증명. 음.
계속해서 내가 내 자신을 갖다가 존재 증명하는 것이 이를 병행을 하면서 열심히 공부하시는 분들한테 좋은 본보기가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에서 저는 계속해서 저를 갖다가 채찍질한다고. 저와 함께 하셔요. 저와 함께. 자, 그래서 강의의 특징 좀 설명을 드려볼게요. 우리 이제 여기에 지금 나옵니다. 여기에 이제 어태치되어 있는 책에 나오는 내용. 그래서 세 가지인데요. 교과서를 갖다가 저는 단권화 했어요. 저도 이제 2권짜리로 만들어 가지고 사용을 했었는데 책을 갖다가 잘 간추릴 수 있더라고. 잘 간추리고 또 여러분들 제 책 같은 경우에는 다른 선생님들하고 완전히 다른 편제로 딱 보면 일목요연하게 알 수 있게끔 정리가 잘 된 그런 교과서. 그다음에 실전형 문제집. 아마 올해 시험 쳤던 분들 도움이 됐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문제집. 그리고 이따가 이제 잠깐 설명을 드리겠지만 형성평가 모의고사 저는 매주 매달 볼 겁니다. 보통 이제 그거 뭐 칠파로 가서 이렇게 다른 선생님들 하는데 저는 1월부터 형성평가하고 기출 기반 모의고사 그 다음에 여러 사람들한테 무료로 공개되는 매달 기말 모의고사 진행을 할 거예요. 버겁지 않냐고? 버거워요. 일하면서 하려면 너무너무 버거워. 하지만 그렇게 할 거야. 왜? 도움이 되니까. 그게 도움이 되니까. 이거는 제 주장이 아니야. 제 주장이 아니에요. 가장 최신의 학습과 관련되어 있는 심리학적인 실험 결과들 다 증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갖다가 여러분들과 함께 할 겁니다. 그래서 기본에 충실하고 또 책을 갖다가 잘 구조화했어요. 바로 그게 TSO입니다. TSO. Thinking Structure. Organization. 그리고 교육학 논술의 구조화. 제가 여러분들한테 제시를 할 거예요. 교육학 논술, 서론, 결론 어떻게 쓸지. 그리고 본문에 있어가지고 이끄는 구 무엇인지. 그거 통째로 암기하게끔 지속적으로 여러분들한테 그 내용들을 갖다가 알려드릴 겁니다. 시험을 통해서 계속해서 익힐 거예요. 자, 그래서 이겁니다. 교육학의 TSO 구조화 솔루션, 그 다음에 중등임용 교육학의 CTS 솔루션 두 가지예요. 그래서 교육학 TSO 구조화 솔루션은 교육학 이론에 간결한 구조화 TSO, 그래서 Thinking Structure Organization, 그게 TSO예요. 개념과 이론을 갖다가 여러분들한테 잘 구조화할 수 있게끔. 교육학 논술의 간단 명료한 구조화 TSO, 테스트 페이퍼 스트럭처 오가니제이션. 외우면 돼. 외우면 된다고. 근데 그 외우는 게 얼토당토 않게 여러분들한테 외우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논술이라고 하는 것은 약속된 글쓰기야. 그 약속, 그 매뉴얼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정확하게 잘 외워서 거기에 우리가 써야 할 컨텐츠를 갖다가 어떻게 배치하면 되는지를 갖다가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릴 거예요. 감점도 아니고 뭣도 아니야. 원래 논술 그렇게 써. 그런데 사실은 이제 우리 중등임용 교육학 논술이라고 하는 게 엉터리 방터리인데 그거 그러한 부분들을 갖다가 우리가 잘 활용을 하는 거죠. 그 활용 방법을 알려드릴 겁니다. 그 다음에 CTS 솔루션이에요. 여기 나오는 것처럼 커리큘럼, 티처, 스튜던트. 뭐예요? 교육이 3요소야. 교육 과정, 교과, 교사, 학생, 교육이 3요소. 이거 전부 다
적용이 돼요. 교육 과정에도 적용이 되고, 교수 학습 이런 것도 당연히 적용이 되고, 교육 평가에도 적용이 되고, 교육 행정에 있어서는 이제 좀 독특한 측면인데 거기에 있어 가지고도 일정 정도 적용이 되는 것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CTS 구조도라고 하는 것을 제시할 겁니다. 요번 다음 시간이 되겠네. 제 특강에 있어서 요걸 갖다가 제시를 할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여러분들이 교육학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키가 될 거다라고 하는 것을 감히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TSO 구조와 솔루션에 있어서 중요한 것이 뭐냐? 이거예요. 개념과 이론을 갖다가 간결하게 이제 구조하고 책을 갖다 그렇게 편제를 했어요, 제가. 단권화했고. 그래서 첫 번째가 교육학 논술 핵심 교과서입니다. 이것도 이번 기출 문제라든지 또 여러 가지 또 제가 생각하는 것을 갖다가 좀 더 보완을 하고 또 수정을 하고 해갖고 올해 또 새롭게 또 출간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명교육학 3 교육학 진단평가 문제집 이것도 없었어요. 여태까지 다른 선생님들도 이런 문제집을 낸 적이 없는데 제가 이게 꼭 필요하겠더라고. 꼭 필요하겠어. 그래서 요 책을 갖다가 또 여러분들과 함께 진행을 하면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많이 될 거예요. 이 책에. 좀 더 얇지요? 원래 우리 실전 문제집은 500페이지가 넘어요. 요거 한 2배쯤 된다고. 근데 이제 요거는 여러분들이 꼭 반드시 익혀야 될 개념, 이론, 또 교육학 이론의 또 특징, 그리고 어떤 교육학 이론이 가지고 있는 장점, 단점 그런 것들만 올곧이 뽑아내서 그렇게 구성을 했어요. 그리고 시험에 이제 주로 나오는 6개 분야만 또 따로 뽑은 거예요. 6개 분야. 우리가 이제 교육사회학이나 생활지도와 상담, 그 다음에 교육연구 통계 이런 쪽은 시험 문제로 이제는 이제 거의 나오지도 않고 어떤 면에 있어서 보면 거기에서 교육학적인 측면에 있어 가지고 중요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 또 시험 문제로 내기에 적절한 이런 것들은 굉장히 일부예요. 그거는 이제 또 따로 우리가 공부를 할 테니까 그렇게 해서 요 구조와 TSO 솔루션이 여러분들과 함께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교재가 이렇게 있어요. 이거 전부 다 제가 다 손수 만든 거예요. 이거 제가 만든 거예요. 인쇄만 인쇄 공장에서 나온 거야. 표지 디자인 제가 했어요. 여러분들 알지 모르겠지만 인디자인으로 제가 다 한 겁니다. 여기 들어가는 사진들 제가 다 가려 뽑은 거예요. 자, 폰트 그리고 이제 요 안에 있는 내지 요거 편집 이게 제일 힘든 일이거든. 제일 지난한 일이에요. 이거 전부 다 제가 손수 다 했다고. 이런 책 한 권 만들려면 사실 그런 전문가들 동원해 가지고 디자이너 내지 편집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동원해 가지고 이런 책 한 권 제대로 만들려면 한 500만 원 줘야 되거든. 최소한 300만 원 줘야 돼요. 저 그런 돈 없잖아. 그러니까 제가 다 만들었다고. 심혈을 기울여서 만들었다고. 여러분들한테 전해지는 모든 것들이 이러한 정성들이 가해져 있는 겁니다. 자, 두 번째는 교육학 논술의 간단 명료한 구조와 TSO 솔루션인데 교육학 논술 답안을 갖다가 어떻게 쓸 거냐. 저는 그 방법을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릴 거예요. 그리고 제가 이제 문제집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문제집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작년에도 한 2회독, 3회독 정도 한 것 같아요. 직접
수업 시간을 통해서. 그리고 거기에서 제가 강조의 말씀을 드렸던 것들이 대부분 다 기출로 나왔고, 직무연수 같은 경우에도 제가 여러 차례 얘기를 했었다고. 그래서 실전 문제집, 진단평가 문제집. 제가 이제 요 진단평가 문제집은 1, 2월 달에도 좀 활용할 수 있으면 활용할 텐데, 본격적으로는 5, 6월 달에 이 진단평가 문제집이라고 하는 것을 본격적으로 한번 활용을 하고, 그 다음에 7, 8, 90, 11월은 바로 이제 이 실전 문제집이라고 하는 것을 적용을 할 거고, 그래서 어, 계속해서 개념과 이론을 갖다가 이제 이해하는 교과서 중심의 공부 플러스 1년 내내 문제와 함께하는 실제적인 교육학 논술의 문제와 함께하는 1년이 될 거다,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여기 보는 것처럼 교육학 실전 문제집 여기 나오죠. 제가 이제 여기 교육학 2에도 그렇고 3에도 그렇고 여기 이제 요거는 이제 좀 잘못되어 있네. 요걸로 바꿨어야 되는데. 1 같은 경우에는 남자애인데 2권과 3권에는 여자 아이들이에요. 이거는 굉장히 상징적인 거예요. 교육이라고 하는 것이 가지고 있는 보편성, 우리가 이제 흔히 얘기하는 보편 교육, 평등 교육, 불과 얼마 안 돼요. 여성들한테 학교의 문이 활짝 열려서 초등학교부터, 아니 유치원부터 시작해갖고 대학에 이르기까지 문이 활짝 열린 게 우리나라에서 얼마 안 돼. 전 세계적으로도 얼마 안 돼. 교육이라고 하는 것이 많은 사람들을 갖다가 바꾸어 놓았고 세상을 바꾸어 나왔지만, 무엇보다도 여성들한테 교육의 기회라고 하는 것, 교육의 문이 활짝 열린 것이 이 세상을 갖다가 크게 바꾸는데 어마어마한 공헌을 했다고. 그래서 제가 2권과 3권에 이렇게 우리 열심히 공부하는 여자 아이들의 모습을 이렇게 담은 겁니다. 기억하세요. 교육의 의미가 이런 거야. 요 그림에 담겨 있어. 그래서 저는 무엇보다도 교육을 강조해요. 그래서 저는 학교를 무시하고 선생님을 무시하는 여러 가지 얘기들, 학교에 있어서의 자율성과 선생님이 있어서의 자율성을 침해하고 겁박하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지극히 싫어해. 왜? 학교가 없으면, 선생님이 없으면 제대로 된 인간이 길러질 수 없어. 가난에서 탈출할 수 있는 유일한 통로도 학교이고요. 뭐 지금 뭐 대학교 없애야 된다 어쩌고저쩌고 얘기를 하지만 결국 그래도 어쨌든 그러한 형태도 다 학교야. 거기 선생님 없나? 학교가 있으면 당연히 선생님이 있어. 선학생이라고 제가 분명히 얘기했잖아. 가난이 됐든 무지가 됐든 뭐가 됐든 빠져나올 수 있는 유일한 통로는 학교밖에 없어. 그 안에 있는 선생님이 도움이 반드시 있어야 돼. 저는 그래서 무엇보다 교육과 학교와 선생님을 강조해요. 자, 세 번째,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진단평가와 형성평가를 실시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진단평가 문제집이 그 핵심이 될 거고요. 왜 이 그림이 나오지? 희한하네. 그 다음에 중등임용 교육학의 CTS 솔루션이라고 돼 있죠. 교과, 교사, 학생. 요거 적용을 하면 다 돼. 예. 그래서 교육학의 심도 깊은 분석 및 이해도 완성을 꾀할 겁니다. 그래서 주요 출제 분야인 교육과정론, 교수학습이론, 교육평가론, 교육행정학에 관한 체계적으로 명쾌한 분석의 틀을 제시할 거고, 자, 보이실지 모르겠어요. 제가
작년에 진행했던 판서 이겁니다. CTS 일종의 구조도예요. 이거 딱 보면은 여러분들 저게 뭐지? 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제가 판서를 하면서 이거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CTS 구조에 대해서 쭉 나옵니다. 여기 나오죠? 교육철학, 교육심리, 교수학습, 교육평가, 교육행정. 그렇죠? 여기 나오죠? 이제 교육과정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여기 들어가 있는데, 그래서 요걸 갖다가 이렇게 일목요연하게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릴 거예요. 우리 특강 시간에 요걸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교육이라고 하는 것이 이런 거구나. 우리 에피터미? 시험 문제에 나왔던 우리 얘기하는 바로 정수. 개요라고도 하고요. 누구는 대요라고도 해요. 같은 말이야. 일반적으로는 우리 보통 교과서에는 예로 나와요. 개요라고. 오버뷰. 그거를 여러분들한테 선보일 거예요. 자, 여기 나오는 것처럼 이렇게 또 다른 방식으로 또 접근해 가지고 CTS 맵 이런 식으로 제시를 하고 또 다른 형태로 또 이걸 제시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하고 이 CTS 구조도 맵 함께하면 전반적인 차원에 있어서 우리 교육학을 갖다가 보다 쉽게 이해하고 분석할 수 있을 거다 말씀을 드립니다. 자, 여기 나오지만 진단평가도 하고요, 형성평가도 하고, 기출기반 모의고사, 실전 모의고사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할 겁니다. 그래서 나오는 것처럼 실제 교육학 논술에 부합하는 형성평가 모의고사 1, 2월 매주 진단 형성평가 합니다. 3, 4월에도 매주 영역별 형성평가를 할 거고요. 5개월에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7, 8월에 역시나 영역별 형성평가하고 9, 11월에 매주 2회 최종 이거 뭔가 잘못됐다. 9, 11월에는 모의고사 계속 매주 2회 최종 모의고사 맞았구나. 할 거고, 그리고 3월부터 8월까지는 매달 실전 모의고사를 할 거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서 지금 빠졌는데 기출 기반 우리 기출 지금 15번 치러졌어요. 15번 치러진 기출 문제를 제가 잘 간추리고 해가지고 여러분들 근데 단순한 기출 분석이 아니야. 그걸 통해서 여러분들이 기출 문제를 갖다가 풀어보고 굉장히 많이 또 적중을 했어요. 올해 기출 기반 모의고사에서도 문제가 여러 개 나왔어. 단순히 분석하는 걸로 끝나서는 안 돼. 그걸 활용을 해가지고 나올 법한. 왜냐하면 기출에서 지금 어떠한 기간을 두고 계속해서 문제가 나오고 있어. 4년에서 5년. 물론 이제 성장참조 평가 같은 경우에는 왜 그렇게 성장참조 평가, 능력 참조 평가를 좋아하는지 모르겠지만 그거 나왔다고. 제 기출 기반 모의고사에서도 그걸 갖다 다뤘거든. 그래서 그렇게 기출을 기반으로 해서 모의고사를 갖다가 모의고사 문제를 만들어서 여러분들한테 제공할 거고, 여러분들은 그거를 풀 겁니다. 그거는 당장 1월부터 해가지고 8월까지 진행을 할 거예요. 굉장한 도움이 될 겁니다. 그래서 기간별 강의 계획을 잠시 설명을 드리면 1, 2월 달에 명교육학의 이제 기본, 그래가지고 이제 기본 이론, 개념 이런 것들을 익히고, 무엇보다도
우리 교육학 논술은 분석적 배점법이거든요. 좀 이따 설명을 드리겠지만 그 분석적 배점법에 맞춰서 어떻게 글쓰기를 할 것인가 그 방법론도 알려드리고 그래서 명교육학 1권 핵심 교과서를 중심으로 해서 진행이 될 겁니다. 자, 그리고 3, 4월 달에는 심화를 할 거고요. 여기 이제 나오는 것처럼 요 특징, 매주 영역별 형성평가, 기출에 근거한 실전 모의고사, 매달 실전 모의고사 치를 거고, 무료로 강의도 진행을 할 겁니다. 많이 참여하셔서, 시험 문제 풀어보시기 바래요. 그 다음에 5, 6월 달에 심화 두 번째예요. 그래서 이 심화 두 번째는 우리 명교육학 1을 갖다가 이제 좀 더 다룰 거고 그리고 요때 여기서는 이제 지금 명교육학 2로 되어 있는데 명교육학 3 우리 진단평가 문제집 이거 가지고 문제를 다뤄보면서 우리 교육학의 개념과 이론을 심화시키는 과정을 진행을 할 겁니다. 그리고 이제 7, 8월 달에 영역별 문제풀이를 하고 바로 이제 본격적으로 실전 문제집을 적용을 해서 이때부터 1회독이 들어갑니다. 1회독 들어가고 그리고 9, 11월 달에 대망의 파이널 모의고사, 최종 모의고사를 매주 실시를 하고 그리고 이어서 요 실전 문제집을 다시 2회독하는 과정을 거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스페셜 코스라고 해서 이제 여러분들한테 제시하는 게 뭐냐면 교육 현안이라든가 주요한 교육의 새로운 이론과 트렌드 이런 것들을 살펴보고 주요 교육 개념 또 별도의 시간을 내서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당장 내년 1, 2월부터 시작될 강의는 명교육학의 이제 기본이라고 해서 1월 5일부터 3월 3일까지 8회 과정으로 진행을 하고요. 요 월화 2월 16, 17일은 설날이에요. 그래서 이때는 쉬고 그래서 명교육학 첫 번째 핵심 교과서를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공부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강좌 정보라든가 이런 것들은 거기 이제 나와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봐 두시기 바래요. 자, 강좌 특징 여러 가지 나오지만 매달 기출에 근거한 실전 모의고사를 실시할 거고 여러분들이 그에 대해서 잘 습득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진행이 돼요. 근데 이제 요거는 그냥 예정을 한 거고 이제 조금씩 밀리고 막 그러더라고. 근데 어쨌든 요거를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8주까지 진행을 할 거고 이제 제가 이제 설명을 모두에 들었지만 교육관계 법 그다음에 교육재정 교육 예산과 관련된 내용을 특강 시간을 별도로 잡아서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보는 시간을 가질 거예요. 여러분들한테 큰 도움이 될 겁니다. 아마 그거 하면 우리 7급이나 9급 공무원 하시는 분들도 와가지고 듣겠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듣겠다고 하면은 뭐 듣도록 해줘야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제가 여러분들께 내년 2026년 학년도로 따지면 2027년 중등부형 교육학 어떻게 진행이 될지 또 제가 전개할 강의의 특징이 무엇인지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모쪼록 제가 여러 말씀을 드렸지만 저한테 저하고 함께 같이 공부하면 도움이 될 분들이 있어요. 비교과 영역에 계시는 분들도 그렇고 우리 예술 계통
선생님들, 체육계통 선생님들, 물론 우리 전문 교과 영역의 선생님들도 당연히 저하고 함께 하셔야죠. 같이 함께 하셔서 그리고 이제 일 병행을 하면서 교단에 대한 꿈을 강력하게 피력하고 계시는 분들 저와 함께 하시면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이 굉장히 많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와 함께 그 합격의 영광, 합격의 기쁨을 함께 누렸으면 합니다. 이상으로 2026년, 2027학년도 해커스 임용 명중후의 합격 설명회 가져보았습니다. 저와 함께 이렇게 비력하지만 강의를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저와 꼭 함께 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